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초보님부터 박사님까지 엔조이 하시도록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I am 신뢰가 아닌 I am 범죄와 음악. 전 세계에도 없었던 코믹한 사기극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강의 158번째 마치 전청조와 나연희 씨 사건을 예고하듯이 한국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 문화 강의에서요, 젊은이들의 그 허영심과 명품 심각성에 경종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비싼 레슨비 내면 미국 아이비리그에 특기생으로 보내준다는 현혹된 말에 기가 솔깃한 이 부모들, 명품 재벌, 유명인, 그리고 특별 대우에 꼬박 죽는 이 삐뚤어진 사회 구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크 시대 스파르타 교육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교육은 2000년간 인기가 있었습니다. 체력과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커리큘럼에 넣어가지고 필수로 가르쳤죠. 그런데 스포츠와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악 교육입니다. 스포츠에만 포커스하는 아이들은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반대성을 지닌 음악 교육을 시켜서 공격적인 성격을 꺾고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며 표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학생들이 거의 그 유대인들인데 놀랍게도요, 이 부모들은 스포츠와 음악을 마치 필수처럼 병행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과 얼바인 유니버시티 그리고 많은 이 두뇌 연구기관에서요,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요즘 미국의 초등학교들은요, 이 컴퓨터와 음악, 수학과 음악, 스포츠와 음악을 컴바인해서 학생들의 지능을 높이는 동시에 몸과 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동안 어린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도 스포츠와 음악이 있었고, 스파르타 그 용사들에게도요, 창과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고전파 시대까지만 해도 이 귀족들은 스포츠와 악기 레슨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반 악기를 배웠죠. 스포츠에서 가장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공격적인 그 종목이 뭘까요? 바로 무기를 들은 스포츠 펜싱과 동물을 창으로 죽이는 투구입니다. 레네상스 시대 때 스페인에서 시작한 이 스포츠들은 겉으로 보면 참 우아하지만 누군가를 찔러서 죽여야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스포츠가 행할 때는 반드시 음악이 뒤따랐습니다. 2년 전에 미국 프로 축구 선수 그 스티븐 레인하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승부욕이 아주 강하며 포기하지 않는 성격에 팀에서도 아주 유능한 선수였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박이 터지도록 피가 철철 나는데도 게임을 기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축구 선수가 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그는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노 조절을 음악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나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했죠? 이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음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2년째 배우는데 놀랍게도 오리지널 그 월간곡과 바흐의 그 토카타, 쇼팽의 녹톤을 칩니다. 물론 타고난 천재성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 엔조이먼트를 찾았기 때문에 더 발전이 빠른 것입니다. 1세기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펜싱, 경마, 골프, 태권도, 테니스 하며 오직 한 가지 스포츠에 포커스하니 뇌 밸런스도 잃어가며 아이들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또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저질러도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정서가 둔해지다 보니요,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전청조는 어릴 때 뉴욕 어머니께서 이 자녀에게 악기를 가르쳐 카타르시스를 분출하게만 만들어줬다면 가대망상 속에서 사는 그런 대사기꾼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희 씨는 그동안 열심히 잘 사셨죠? 그런데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음악은 지혜입니다.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동안 더 나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뿐이 아니라 이 연습 과정에서 나를 컬티베이트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오류와 어리석은 실수, 나의 무지를 알아차리며 나의 영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교육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현희 씨의 딸이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그 상황을 숨길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사건을 언젠가는 전부 알게 될 텐데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미국 같으면 쉬쉬하지 않고 바로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카운셀러나 사이콜로지스트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와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못은 무조건 쉬쉬하며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마음이 다친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잘 지탱해 나가도록 이 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바로 클래식 음악 레슨입니다. 미국의 어느 인권운동가가 감옥에서 죄인들의 그 직업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감옥마다 사기꾼, 도둑놈, 살인범들로 득실득실거렸는데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었죠. 직업별, 취미별로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니 범죄자들 중에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거나 악기를 다루는 범죄자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제 강의 137번 클래식이란 무엇인가에 상세하게 강의해놨습니다. 역대 왕들을 보세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여자, 재물, 나라, 보석, 최고 음식, 충성스러운 신하, 백성, 멋진 성. 그러나 만족을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권력과 물질적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음을 인지한 현명한 왕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악기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집트의 람세스 2세, 3세, 황제들, 루이 13세, 14세, 헨리 8세, 러시안 대통령 푸틴도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위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주 잘 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슈만, 리스트의 그 마스터피스들이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에게도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분노, 슬픔, 그리움, 잃어버린 사랑 이 모든 상처에 의해서 마스터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음악에서 음을 톤이라고 합니다. 톤은 라틴어 토노로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며 하나하나가 영혼과 연결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철학자들이 이 소리를 자연 우주의 본질로 보기 시작하면서 나온 단어며 중세기 때 수도승들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작곡할 때 톤 하나하나를 인간의 캐릭터처럼 취급하며 이 작곡한 멜로디를 칸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칸투스는 우주의 본질, 하나님의 보이스처럼 취급하며 하모니를 만들 때도 가장 밑부분에 그 칸투스를 깔았습니다. 지금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음악 속에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자연의 서브스텐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들썩하게 만든 사기꾼 전청조와 또 그와 결혼할 뻔하는 남현희 씨 그리고 순진한 따님 모두 악기를 배우기를 조언합니다. 음악은 그대들을 절대 속이거나 이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와 음악, 전청조의 그 비상한 머리로 매일 악기를 연습한다면은 아마 출소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투자하라고 사기치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넣어달라고 보챌 것입니다. 남현희 씨와 따님도 그 차가운 검을 당분간 내려놓고 따뜻한 악기를 하나 집어들으세요. 그동안 창만 휘둘렀던 내 삶에서 미싱된 그 정서를 리얼라이즈하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풍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는 음악, 코끝이 찡하는 음악,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내 몸을 찡하게 하는 음악이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풍수 음악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을 매일 열심히 불렀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부르는 동안 앞쪽 이 뇌에서 도파민이 평소보다 훨씬 팡팡하게 품어 나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음악이 뇌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따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왜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지? 하면 베토벤의 열정 소나타나 프로코피에프의 에튜드나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같은 활기찬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의 그 기분이 업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화난 기분을 릴렉스하게 하려면 느린 악장의 피아노 소나타나 계절에 맞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나 인간의 보이스와 가장 가까운 첼로 음악도 좋습니다. 참 겨울 나그네는 일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 일본 강점기 때 한국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된 것이며 슈베르트가 지은 제목은 겨울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음악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십니까?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그 반복적인 딸랑 소리는 갬블러들을 집착하게 만들고 소련 볼세비키의 그 혁명적인 음악들은 일정하고도 강한 그 반복적 리듬을 사용해서 인간의 사상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어떤 음악이든 오랫동안 이 멜로디와 리듬이 반복되는 곡은 가급적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흑인들이 시작하는 그 말하듯이 부르는 랩도 프리지안 모드와 함께 거의 반복적인 리듬으로 작곡되었으며 이 반복되는 리듬과 멜로디를 계속 듣다 보면요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4세기 때 이 중세기 수도승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리듬을 아이소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소가 뭡니까? 아이솔레이트, 고립이란 뜻입니다. 중세기 천재 수도승들은 이미 뮤직 세라피를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은 응아만 잘 배출해야 시원하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카타르시스를 통해 슬픔, 분노, 외로움, 우울함을 밖에 배출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악기를 가르쳐 지저분한 감정을 배출시킨다면 음악보다 더한 명품과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교도소에 음악 레슨을 필수로 만들어 모든 범죄자들에게 클래식 음악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 준다면 재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음악은 그대를 속이지 않으며 또 여러분의 외로움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악기도 하나씩 꼭 배우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